반갑습니다. 법지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중국 무술의 고향 소림사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 소림사 역사 연원과 henang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소림사에 주석하셨던 그 달마대사, 그죠? 달마대사와 그의 선사상, 그 다음에 달마선사상의 의, 그죠? 그 다음에 현재의 소림음악대전과 미래. 왜냐하면 이 강의는 우리 불자님들에게 제가 첫째는 지식을 좀 드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관한 이해.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자성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선사상을 통해서 중국 선문화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가는데, 정체성을 아는 것이 바로 자성, 자성을 아는 것은 바로 이제 성불이 됩니다. 중국은 실로 땅이 좀 넓은 쪽입니다, 그죠? 그러면 소림사는 어디에 있냐 하면은 이제 바로 중국 전반적인 대륙에서 거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입니까? 자, 바로 하남성이라는 이곳에 소림사가 있습니다. 중국의 항아가 그죠? 저 청해성으로부터 흘러서 바로 그 헵서성과 산서성을 가로질러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중국의 서안 있죠. 서안 종남 북쪽의 곡창지대를 이제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하남성, 하남성은 이제 낙양이죠, 낙양. 여기에 이제 소림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림사를 공부하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먼저 이제 달마 스님께서 바로 해가 스님에게 전한 전법계부터서 먼저 보고 먼저 들어보고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합장을 해 주십시오. 나오자 오 본래 자토 전법 구미정 일하계 오엽 결과 자연성.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달마대사가 그죠? 이 땅에, 이 땅은 중국 땅이죠. 중국에 온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전법 구미정이라 어리석은 중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 내가 완 이후로 일하계 오엽이라 꽃은 달마대사를 이야기하고 오엽은 뭡니까? 우리가 오가 칠종한 오가 들어봤죠. 유양종, 임재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입니다. 이 다섯 이제 종파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다섯 종파가 이렇게 잎을 무성하게 해서 나중에 결과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 모두가 다 성불했다. 모두가 다 소원 성취를 했다. 어쩌면은 달마대사가 전법을 전도를 완성했다라고 이제 하는 개송입니다. 이걸 제가 중국어로 한번 쫙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 벌라이 저투传法就迷情 이화开无业结果自然成 사실은 달마대사가 이렇게 다 해가를 앉혀놓고 그 앞에서 거름하게 이렇게 읊는 그는 것이 연상이 되져야 됩니다. 그죠? 내용은 이제 그와 같았습니다. 자, 소림사는 바로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등봉, 그죠? 하남성 등봉이라는 곳에 이제 숭산 소림사가 있습니다. 이 소림사를 자세히 보면은 그 옆으로 백마사가 있고, 그죠? 백마사는 중국에 맨 먼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갱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처님법이 전해진 곳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용문석굴을 잘 알죠. 그 다음에 공상사는 이 공상사는 바로 소림사에서 무려 한 200km, 170여 km 떨어진 곳인데
이곳에는 달마대사에 바로 사리탑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토사는 이제 현장 스님이 출가한 곳인데 그야말로 마을에 있더라고요. 마을에 그렇게 찾아가면서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찰은 옛날의 모습대로 이제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용왕사가 있고 위로 이제 대원사가 있고, 용왕사, 대원사는 딴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신의 스님이 그야말로 남종을 이렇게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용왕사에서 대원사까지를 왕래를 합니다. 무려 키로수를 적어놨습니다. 430km. 간단하게 이제 주인은 이와 같습니다. 이곳에 이제 소림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림사의 그 여등과 해낭을 보면 먼저 해낭은 이제 지도죠. 중국 사찰은 우리나라 사찰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찰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에 맞춰서 이렇게 건물을 한 동 한 동 둔다 하면은 중국은 뭡니까? 일자로 쫙 배열해 버립니다. 들어가면서 순서대로 천왕문, 대웅전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역사 연원으로 보면은 이 소림사는 뭡니까? 북이 효문제 때 소림사가 지어지는데 누구를 위해서 짓습니까? 불타선사라는 인도 스님을 위해서 짓습니다. 불타선사가 중국에 오니까 황제가 너무 황송해서 너무 기뻐서 불타선사에게 절을 지어서 올립니다. 중국을 어쩌다가 생각 하나 하고 넘어간다면은 중국을 가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저 중국 사람들이 중화 정신이 강합니다. 나야, 우리 중국이야. 그와 같은 중화 정신이 강하지만서도 포섭하는 능력도 대단합니다. 바로 달마대사라든지 불타선사는 인도 사람인데도 그 사람에게 황제가 절을 지어준다면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지장보살 어떻습니까? 구화산 가보셨죠? 한국 사람인데 한국 스님인데 자기 나라 스님도 아닌데 그 스님을 위해서 구화산 해놓은 거 보십시오. 포용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보라는 곳을 가면은, 링보라는 곳을 가면은 우리가 말하는 심청이 있죠. 심청전 읽어봤잖아요. 인당수에서 어찌 죽었습니까? 머리 빠져 죽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왕비가 됩니다. 그 왕비가 됐던 그 위치에다가 바로 심청 이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십시오. 허문제가 황제인데 훌륭한 스님 오셨으니까 스님에게 바로 절을 지어서 공양을 합니다. 그분이 이제 불타야사고, 그 다음에 이제 효맹제 때 이제 달마선사가 이제 바로 소림사로 이제 진격을 합니다. 진격을 하고 나중에 좀 있다가 조금씩 접근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주 무제 때는 이제 소림사도 또 한 번 배부를 당합니다. 배부를 알죠? 절이 그야말로 완전히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외도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나라 때는 수문제 때는 다 한 번도 문제가 아주 불짜거든요. 그래서 호황을 하다가 다시 고생을 하고 당나라 때는 달마계 이제 법여 스님이 주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스님 그 해소 스님이라고 계신데 해소 스님도 비구계를 받고 귀국해가지고 쌍계사에 주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나라 때는 이제 조동영 스님인데 보규라는 스님이 절을 흥기를 시킵니다. 또 명나라 때는 한참 잘 나갈 적에는 절이 번영할 적에는 스님네들이 800분이나 됐다 그러고, 이 소림사에는 8 왕자가 출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왕자가 8분이 소림사를 출가를 합니다. 그럼 소림사가 어땠겠습니까? 대단했죠. 그다음 국민단 때는 이제 또 바로 서구삼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가지고 들어가서 바로 소림사를 또 한 번 또 곤란에 빠뜨리고 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영신이라는 방장 스님이 소림사를 이렇게 잘 꾸려놓은 택입니다. 자, 소림사 천왕전 앞입니다. 천왕전 앞 사진 보이죠? 그리고 바로 보이는 문이 이제 소림사인데, 예, 저게 우리 절로 치면은 이제 정문입니다. 정문인데 중국 절은 들어가면은 문 닫아버리면 못 나옵니다. 우리 절은 뭡니까? 들어오면은 사방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중국 절하고 한국 절의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절에는 들어가면 야무치게 해야 됩니다. 요새말로 대충 했다가는 뭐 안 되죠. 그런 보리달마가 나왔는데요. 이리도강은 갈대를 타고 뭡니까? 아까 바로 숭산 소림사로 양자강 장강을 건너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리도강이라 그러죠. 갈대가 뭡니까? 갈대 잎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갈대를 석희 삼아서 간 것 같아요. 그죠? 석희 타고 가듯이 샥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왜 갔습니까? 바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 당시 양무제가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양나라 때 양무제가 이제 황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무제는 중국에 있어서도 불심천자입니다. 그죠? 불심이 가득 찬 천자라서 완전히 절도 많이 짓고요. 절을 600자를 지었다 했습니다. 600자. 그러면 스님들을 1만 명을 출가시키고 공양을 2만 명을 했다고 이러니 얼마나 대단한 그 황제입니까? 그래서 사실 그 진신론이라 그래가지고 불교에 관한 지식도 대단했고요. 지금 같으면 세미나 있죠. 세미나를 열어서 동방에 있는 스님들을 모시고 불법도 이거 폐곡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대단한 천자라. 그런데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온다 하는 거라. 그러니 어쩝니까? 바로 사신을 시킵니다. 저 밑에 강주까지 달마대사를 모셔라 그래가지고 쫙 내려갑니다. 내려가지고 모시고 이제 온 겁니다. 이렇게 불교를 좀 공부했겠다. 참 절도 많이 지었겠다. 자기 나름대로 엄청난 정말 불자로서 황제로서 최고에 가는 어떤 복을 지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왔으니 이제 슬쩍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뭐 물어봅니까? 지자랑하는 거죠. 지자랑. 근데 지자랑이 다 하고 살죠. 지자랑 안 하는 사람. 그 황제도 자랑하고 싶은 모양이라. 그죠? 황제도 자랑하고 싶은 거라. 세상에 최고 만나기 싫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라 그러대요? 도둑놈? 누구예요? 나쁜 놈? 세상에 가장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뭡니까? 잘난 체 하는 사람이래요. 잘난 체 하는 사람. 절대 앞에서는 웃지만은 뒤로는 이렇게 긍정할 수 없는. 어쨌든 이 바로 참 달마대사가 오니 자기의 자랑을 좀 하고 싶어서 이제 묻습니다. 바로 이렇게 묻겠죠. 여보시오, 달마 이제 황제니까 내가 이렇게 절을 많이 짓고 스님을 많이 스님으로 만들고 그러면 모든 분들에게 공양을 많이 올렸는데 내 덕이 얼마나 되시오 하고 이렇게 물었겠죠. 얼마나 되시오 물으니까 달마대사가 뭐라 그럽니까? 바로 소무공덕이라 이렇게 합니다. 소무공덕이요 이렇게 하니까 아무 공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이따 제가 공덕을 설명할 건데 공덕하고 복하고는 다릅니다. 공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무제가 기분 좋겠습니까? 조금 화가 나지요. 이 목소리가 좀 더 커졌겠죠. 그러면은 최고로 성스러운 것이 무엇이오? 이렇게 물으니까 달마대사가 하는 말이 학연무성이요. 이 세상에 성스러운 것이란 없소. 제일 가는 것이란 없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화가 또 더 났겠죠.
그래서 한 마리를 이제 크게 내뱉겠죠. 그럼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누구시오? 이렇게 화가 난 거죠. 그래 물으니 달마대사가 불식 그지. 불식 알지 못해라.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양모자가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도 황제인데 어떤 좀 비웃음을 당한 것 같죠. 그러니 달마대사는 어쩝니까? 그때 이제 주랭랑을 하는 겁니다. 주랭랑을 어디로 합니까? 하남, 하북으로 하남으로 쭉 이제 위로 올라가서 뭡니까? 소림사로 이제 가게 됩니다. 뭘 타고? 스키를 타고 강을 쫙 건너서 이제 날아가듯이 올라가 가지고 이제 소림사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면은 바로 뭐냐면은 소무공덕이라고 하는 이 공덕을 이야기합니다. 이 공덕이라고 하는 거하고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분할 줄 압니다. 우리 절에는 복전함이 있죠, 그죠? 복전함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복전함이라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국에는 뭡니까? 복전함이란 말을 안 씁니다. 뭐라 씁니까? 공덕상이라 그럽니다. 공덕상. 공덕을 지으라고 그럽니다. 공덕을. 복덕이 아니고 이제 공덕입니다. 이 공덕은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복이 있고 유의복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건강경에 보면은 많이 나오죠. 유의복은 아무것도 상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져 버리고 복을 지으려면은 공덕을 지으려면 이제 무의복을 지어라 그럽니다. 무의복.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공덕은 뭡니까? 복덕이 아니고 공덕으로서 무의복을 이야기합니다. 무의복. 그래서 건강경에는 뭡니까? 무의복선분. 이게 뭐냐면 건강경 제11분입니다. 무의복이 가장 수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경에 보면은 잘 알고 싶으면 또 건강경을 한번 더 들어가 봐야 되겠죠. 무의복이 수성하다. 그래서 지복, 무비분이 또 건강경에는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제24분입니다. 우리가 지혜하고 뭐죠? 지혜하고 복덕하고는 뭡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혜는 뭡니까? 바로 무의복이고 공덕이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유의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달마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의복을 지었기 때문에 공덕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양모자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니까 바로 화나는 것이 보이겠죠. 소리가 좀 높아졌잖아요. 그러니 어찌해야 됩니까? 주랭랑 바로 그것도 스키를 타고 저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이제 바로 달마는 양무제와 계합을 못하고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이제 그래서 소림사라고 갑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사진 하나 보이죠? 그 사진이 이제 부도 기념비를 이제 해놓은 건데 이리도강을 그죠? 갈대를 타고 올라가는 그 달마대사의 모습이 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이게 뭐죠? 이 거북이 머리입니다. 보니까 뭐 어떻습니까? 뺀질뺀질하죠. 왜 뺀질뺀질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만졌습니다. 왜 만집니까? 이걸 만지면은 머리가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엄청 이렇게 만져놨어. 그 뒤에 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꼬리가 있습니다. 꼬리도 만져가지고 다 달아가지고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대원사에 뭐가 있었죠? 복거북이. 왜냐하면 스토리텔링이 확실하게 됩니다. 머리를 만지면은 지혜가 생기고, 몸을 만지면은 건강해지고, 꼬리를 만지면은 영동이 생긴다. 많이 만지세요. 왜냐하면 진짜로 그렇게 되는 느낌이 드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고 알죠? 스토리텔링은 뭐 스토리 플러스 텔링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스토리텔링을 참 잘합니다. 아까 달마하고 양무제하고도 이 스토리텔링입니다. 이게 스토리텔링인데 왜냐하면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세 구절로 했는데 서로 답안을 세 부분을 나누어 했는데 실제로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이리 말했고 저 사람은 말을 좀 더 붙이 말했고 계속 일정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무근의 이야기들이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그렇지만 스토리텔링을 멋있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에 싹 나도록. 스토리텔링 저도 하나 할까요? 제가 우리 김준구 PD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카메라 클로즈 좀 하지 마이소. 와 그랬겠습니까? 내가 그랬지요. 김정규 PD님, 참 목소리가 좋더라고. 예, 스님. 그래. 카메라 클로즈 좀 하지 마이소. 왜 그럴까요? 제가 얼굴에 이마에 점이 있었습니다. 점이 북두칠성처럼 이렇게 있었어. 또 자세히 누가 보러 올라. 북두칠성처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좀 생각을 했지요. 나도 어째 인연이 되면은 이렇게 선문지로와 같은 걸 어떻게 텔레비에서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째야 됩니까? 점을 빼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을 빼러 갔어요. 섬에는 가가지고 점을 한 12개를 뺐어. 빼면서 2개는 또 깎아줬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5만 원에 다 뺐어요. 뺐는데 딱 자세히 보면은 뭐고 점을 빼고 나면 점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 자리에 흉터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점 괜히 뺐다 싶은데 계속 카메라를 앞으로 당기니까 그거 보일까 싶어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속이 시원해요. 어쨌든 답답할 적은 이야기를 해버려야 돼요. 그죠? 고백하는 거, 이건 상당히 멋있습니다. 고백했다 하면 끝입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안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미워한 게 끝났다는 겁니다. 그죠? 반대로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면 그때는 그래 놓고 한 발 살짝 뒤로 이제 나십니다. 간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딱 정점이거든. 그죠? 그래 한번 탁 터뜨리는 것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게 이렇게 만듭니다. 어쨌든 저도 스토리텔링을 하나 했습니다. 스토리텔링 확실히 기억했죠. 내 얼굴에 좀. 지금은 뭐고 카시오페아처럼 이게 바뀌어 있습니다. 누가 보러 올라. 이게 카시오페아처럼 참 그만 그 북두칠성으로 놔놓는 건데 누가 내 생각에 북두칠성이 아니라 뭐라고 똥바가치라 할까 싶었어. 자 넘어갑니다. 달마의 선사상을 조금 이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요. 바로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달마는 뭡니까? 자교 오종이라 그래가지고 그죠? 경전도 열심히 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뭡니까? 깨달음을 얻어라, 실천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뭡니까? 바로 입도, 입사행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본래 열애장 자성청정심, 우리는 본래 부처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래 부처이다. 이 자성청정심은 나중에 되면은 천태종도 이야기하고 함종도 이야기하고 정토종도 이야기하고 모두가 다 자성청정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똑같은 자성청정심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렇게 이제 알고 넘어갑니다. 바로 열애장 자성청정심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부처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 해야 됩니까? 실천하는 것이 이제 사행입니다. 사행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행자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초연하게 극복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정진하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가 보원행이라. 보원행이 뭡니까? 살다 보면 원망할 일 많죠. 일 안 되면 다 원망 아닙니까? 그 원망은 뭡니까? 원망하지 마라. 그 원망은 수연. 그것이 내가 지어놓은 뭡니까? 인연에 의해서 이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소구행하라. 구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구하는 것이 없으면 이제 원망도 없어집니다. 이 무소구행은 뒤에 제가 볼 적에는 이제 무소구행,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는 거, 욕심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욕심을 말합니다. 이게 없어져야만이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인은 백장스님 때 오면은 완전히 백장스님은 뭡니까? 무구, 구하는 것도 없고 무착, 애착하는 것도 없고 뭡니까? 무의, 의지하는 것도 없도록 이렇게 백장스님 법을 또 우리 달마스님의 그 법을 많이 이렇게 가져다 쓰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행자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칭법행은 뭡니까? 바로 법에 정법에 부합하라는 말입니다. 정법으로 항상 돌아가라. 이것이 이제 달마의 이제 이입사행론입니다. 그런데 이 달마 스님께서는 사실은 소림면배 9년이지 않습니까? 9년 했다는데 입실 육문이라 그래가지고 바로 소실육문이죠. 소실육문이라 그래가지고 책도 많이 썼어요. 맨백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또 인도 사람인데 어떻게 책을 썼을까 하는 생각. 나 그거 참 기특하대. 그 책 속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바로 신경소,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신경소라든지 그다음에 파상놈, 뭐 이종입, 안심법문도 있는데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것은 행맥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달마 행맥론 들어봤죠? 행맥론 보면은 참 좀 묘한 느낌이 됩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 또 참고해야 될 게 있는데 절대 부처를 보고 부처하게 절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부처이니까. 맞습니까? 부처를 보고도 부처님에게 절을 하지 마라. 이 달마의 행맥론에 놓습니다. 어떻습니까? 근사합니까? 부처님에게 절하지 마라. 그래, 나는 살생도 하고 전직이 이렇게 고기를 잡고 동물을 죽이는 직업인데 나도 성불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니 뭐라 그럽니까? 단번에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사실 말은 맞습니다. 그렇죠? 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에게 절을 안 한다. 이게 말은 맞거든요. 그런데 일반 중생들한테는 이게 안 맞습니다. 상근기에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중생들한테는 이게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달마 대사도 마지막까지 두타행을 하거든요. 응가할 데가 없습니다. 이제 제대로 이제 부처님 제자이죠.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전부 다 글사니까. 글사가 뭡니까? 얻어먹는 사람 아닙니까? 어쨌든 그와 같은 이 달마대에서는 헬백론에 보면은 그와 같은 어떤 이념이 있기 때문에 그 이념 때문에 그런지 뭔가 평생을 이제 쫓기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 있죠.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래 사? 지는 다 챙기면서 너 앞에서는 뭡니까? 다 초월한 듯이 말하는 거 이거 있잖아. 이거 참 밉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막 꼭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 이제 달마대에서 빼놓고 그런 분들 정말 대접 못 받아요. 결국에는 자기까지 무너지거든요. 그래 우리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모시는 거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소홀히 해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라. 왜냐하면 우리 세계는 그렇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있고 아버지 있고 손자 있고 그 다음에 쭉쭉 내려가는 이 체계가 행식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식이 무너지면은 나중에 되면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 제사 지내지 마 이러면은 나중에 자기도 자식들한테 대접 못 받습니다. 제사 대접만 못 받는 게 아니고 살아 생전에도 대접을 못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행식을 너무 무너뜨려 버리면 자기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달마 행론을 보면서 내가 또 한번 느낀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의라 그러면은 이제 달마대에서는 이제 이신점심 본래 이제 중국에는 선수학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하면은 이제 호흡법 이제 호흡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성 방통술 있죠. 신선이 되는 어떤 이와 같은 것들, 그다음에 불교의 그 사념처 수행, 이것이 처음에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걸 선수학이라 그러고 그 뒤에 정학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대성성관이라는 불타 선사가 있죠. 16특성관이라는 이제 정학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달마가 와서 뭡니까 자고요종 깨침을 이제 내세우는 종파가 이렇게 이제 생겨집니다.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이제 내려는 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바로 이신점심이라는 특징, 그 다음에 이제 종문과 교문을 이렇게 서막을 했다. 그러고 하나는 이제 바로 우리가 이입과 행입을 이야기하면 이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까 불성, 부처님 자리를 이야기하고 행입이라 그러면 반야로서 뭡니까?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 되고 반야는 이제 행이 되고 가지고 무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무가 됐든 공이 됐든 유와 무가 두 개 서로 이제 어우르게 되는 그 서막을 열었다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리 달마의 서성은 이제 보면은 이제 반야다라 존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밑으로 해가 도유 담님이 있습니다. 그 담님이 사실은 이입사행론을 지었다라기도 하고 뭡니까 달마 스님의 책을 받아 써서 적었겠죠. 지었다기도 하고 서문도 쓴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림사 가면은 바로 탑님이 있습니다. 탑님은 뭡니까? 스님들의 사리탑입니다. 탑님이 참 많이 있는데 지금 230자가 있답니다. 30자가 엄청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조암, 초조암, 그 다음에 달마동. 그래 사실은 달마대사는 바로 등봉이라는 그 소림사를 갖지만 소림사에다가 발을 한 걸음도 디디다 놓지 못합니다. 아예 시내 자체에 못 들어오게 만듭니다. 희한하게 마음을 아까 초월적으로 쓰면은 대접도 초월적으로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래 인도 스님을 그 먼 길을 마다않고 왔는데 어쨌든 시내에 발을 못 들여놓게 만듭니다. 누가 그랬겠습니까? 먼저 왔던 바로 불타선사 쪽에서 그랬겠죠. 그래서 사상이 조금 다르다는 것은 거의 우리 P가 A하고 B하고 다른 거 똑같습니다. 절대로 이게 합류가 안 됩니다. 참 묘하더라고요. 죽어도 싸우는 거라. 그래 살아생전에는 달마대사가 사실은 밀립니다. 밀리고 세월이 가서 달마대사는 다시 이제 부각을 하게 됩니다. 부각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지금 소림사에는 달마대사는 머문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머문 적이 없는데도 아까 스토리텔링 중국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잘하고 있냐면은 저번에 보니까 달마대사 오신 지 1000몇백 년 기념해가지고 큰 행사를 하고 있는 거라. 한 번도 머문 적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 초자암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초자암은 보면은 달마동이 있죠. 달마도선 동원 달마대사가 이렇게 정진하던 곳이죠. 맨백구전하던 곳. 그게 이제 초자암이 있고, 그다음에 이조암 있고, 그다음에 지리서기는 뭡니까? 이제 달마대사가 이제 바로 이제 집신 한 짝 걸고 이제 바로 인도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달마대사의 그 여정이 중국에서 여정이 이제 끝난 거죠. 이 달마대사는 그렇게 사실 중국에 와서 양무제하고도 부딪혀가지고 대접 못 받고, 그죠? 돈은 높은데 대접을 못 받고 숭산으로 가가지고 다시 시내에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절에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쫓겨나서 바깥으로 두태양을 전진하다가 어쩌면은 다시 그 공상사 아까 봤죠. 글로 거기에서 이제 입적하신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리지기는 그렇죠. 서리지기는 바로 달마대사가 이제 서쪽으로 이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죠? 서기. 그러니까 집신 한 짝
걸고 바로 인도로 돌아갔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총령 도중 수청리라 그럽니다. 총령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딱 집신 한 짝 걸고 이제 총령의 고개를 넘어서 인도로 갔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바로 인도로 갔던 사신들이, 옛날에는 사신들이 한번 움직이면은 한 막 100명, 200명에서 움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먼 길이니까. 그래서 송은이라는 사신이 같이 여러 사람들하고 인도로 갔다가, 그죠? 인도로 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는 거리에, 사신으로 갔다 돌아오는 길은 누굴 만납니까? 달마대사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달마대사가 보니까 달마대사인데 이제 역사는 그렇습니다. 아니, 달마대사, 우리 중국에 더 안 계시고 왜 인도로 돌아갑니까?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인연이 다 돼서. 그래 가다가 부릅니다. 성운 뭐라 그럽니까? 내 신발은 안 붙였습니다. 야, 이거 가지고 가 이러거든. 그래가지고 가지고 뭐 큰 스님이 가지고 가라니까 가지고 옵니다. 와가지고 이제 왕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달마대사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왕 이름은 이제 효장 왕이라 오는 길에 달마대사를 만났다. 이것도 스토리텔링이죠. 사실은 발걸음 하나 들여다 놓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주 멋진 스토리를 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스토리텔링이 대단합니다. 어쨌든 왜 발도 한 걸음 안 디뎌놨느냐는 이미 역사가 다 이렇게 설명을 뒷받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효장한테 이야기하니까 효장이 깜짝 놀라잖아요. 왜냐하면 달마대사는 이미 입적하셨는데. 그럼 어쩝니까? 야, 무덤을 사리탑이겠죠. 사리탑을 파락 하니까 뭐뭐 한 장 넣습니까? 집신 한 짝. 그래서 이게 지리석입니다. 이게 조각이 아주 정교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숭산 정상입니다. 바로 중극봉이라는 데인데 해발 1,400 정도 되죠. 1,500 정도 됩니다. 저렇게 올라갈 적에 누가 도와줘야 되겠죠. 역시 스님들한테 이야기하고 사람을 한 사람 사서 데리고 따라 올라갑니다. 그걸 안 하면은 위험합니다. 대웅전 뒤로 가면은 바로 기마제사로 무공을 연마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닥은 실제로 꺼져 있습니다. 왜 꺼졌습니까? 기마자설을 많이 해가지고 바닥이 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도 중국 사람은 멀쩡하게 만들어놨어, 그죠? 참 만들어가지고 바닥을 툭툭 굴려가지고 꺼내라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거 보면 참 잘해요. 근데 이 무공이, 스님들이 무공을 연마하죠. 이 무공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수나라 말 때 뭡니까? 바로 이제 왕세충이라는 사람이 뭘 합니까? 봉기를 합니다. 봉기를 해가지고 나라를 하나 세웁니다. 나양에다가. 그걸 정나라는 나라를 세우고 자기를 뭡니까? 나는 이 나라의 황제다. 딱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나라 말기죠. 말기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때 왕 세충의 그 조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이제 왕인칙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인칙이라는 이 사람이 소림사가 있는 그 애주성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누가 났습니까? 스님들이 났습니다. 스님 딱 13사람. 그렇게 스님 13봉이라. 스님 13봉이 딱 나서가지고 현종 스님을 비롯한 13스님이 나서서 뭡니까? 이 사람을 딱 잡아버립니다. 잡아다 누구한테 갖다 바칩니까? 이세민한테 바로 갖다 바쳐버립니다. 이게 이세민이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또 어쩌겠습니까? 엄청 부흥을 시키죠. 소림사를. 그래 어떻습니까? 자기 평일제는 최고 아닙니까? 갑자기 돌아서 버리면 이거는 뭡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어쩌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봅니다. 자 뒤에 보면 소리무공 이래가지고 저 스님이 노스님이더라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뭐 죽고 있습니까? 은행 죽고 있습니다. 옆에 보면은 이제 지금도 무공을 익히고 있고 보면은 전설의 13곤생이죠. 바로 그 인치기를 잡아다가 바로 참 이시면은 다카타파치죠. 자 이제 얼쭉 마지막 단계로 왔는데요. 선종 소림 대문화전 전체 이름은 선종 소림 음악 대전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바꿔 올라가는 게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대. 소림 음악 대전.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쨌든 예술 문화재입니다. 이게 선종을 바탕으로 한 예술 문화재인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꼭 소림사를 가면 이걸 봐야 됩니다. 이 보면은 이제 소림사에서 7km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해곡 전체가 자연 무대입니다. 자연 무대고 건물도 대웅전 건물도 전부 자연 건물입니다. 저 건물이 실제 건물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은 거고 웅장하기가 이럴 데가 없습니다. 저 하늘로 높은 곳에서 그냥 스님이 날라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높이가 해놨죠. 무려 1400m 높이에서 그냥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걸 중국 사람들만이 아마 가능할 거라. 이걸 한 번 보려고 그러면은요, 그 관람료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 됩니다. 4만 원이면은요, 중국 사람들한테 큰 돈입니다. 그래도 자리가 없어. 자리가 약 2,700석입니다. 그러면은 저기 동원되는 이 스님들 명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무술학교가 한 20개가 있고 무술만 배우는 학교, 그 소림사 근처에. 그 다음에 바로 학생 수는 8만 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8만 명. 거기다가 저기 출연진은 기본이 자그먼치 뭡니까? 600명. 출연진이 600명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웅장하겠는지. 실제로 출연진이 이제 600명입니다.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출연진이죠. 자, 오늘은 뭡니까? 제목이 중국 무술의 고향 소림사 편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공감을 해봤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림사의 그 연은 그 나름대로 파란만장한 연은이죠, 그죠? 사실 이 연은 속에서 아까 왜 소림사가 그렇게 완전하게 한번 짓밟히면은 흔적도 없이 짓밟힐 수밖에 없냐면 그와 같은 결과들이라,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만든 결과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인들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특징. 어쩌면 황후는요, 진시 황제를 이렇게 뒤엎고 나서 어쩝니까? 진시 황궁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불태우는데 얼마나 걸렸다 합니까? 타는데 석 달 열흘이 걸렸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엄청난 궁전입니까? 그거 그냥 그대로 두가지고 백성들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 그걸 왜 태워? 이게 중국 사람들인 것 같아. 우리가 히틀러 그러면 엄청나게 못난 사람이잖아요. 독재자잖아요. 이 사람은 그 이태리를 가가지고 이태리를 그 정복하면서 내린 명령 중에 하나가 이게 있답니다. 이태리를 가면 피란체, 두오 대성전, 이와 같은 성당은 뭡니까? 밀라노 대성당, 이와 같은 성당은 절대로 손대지 마. 손대면은 군법으로 다스리겠다. 좀 다르죠. 그런데 진시 황궁까지 다 태워버리니까 어쨌든 그 역사의 연원 속에서 우리는 꼭 배워야 됩니다, 그죠?
뭔가를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달마대사의 그 선사상은 정말 어떤 것은 우리가 수행해서 승부하는 데는 이제 가장 도움이 되고 견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꼭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현실을 잊지 않고 이렇게 불교를 정진을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선사상의 의의라 그러면은 이제 바로 뭐 이신점심만 알아둬도 달마대사가 이신점심이라는 것을 직지인심이라는 것을 바로 선양, 선범 맨 먼저 이렇게 좀 부각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본래는 다 누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말하는 사람이 없다가 달마대사가 이렇게 부각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현재의 소림대전은 정말 장관님 꼭 가봐야 되고, 여기에 이제 영신 스님도 참 힘들더라고. 왜 힘듭니까? 영신 스님 방에다가 뭘 해놨습니까?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거라. 참 스님 방에다가 그래가지고 난리도 났잖아요. 그 참. 그리고 중국도 참 어지간한 뭐 민주주의 같지요. 너무 방에다 카메라 설치해 놓을 정도면은 그죠. 그래 오늘은 이렇게 중국 무술의 고향 소림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제 3강은 조교의 일적소의 원류 남아선사에 관해서 이제 한번 같이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해 주십시오. 오늘 제 2강 중국 소림사와 같이 공감한 인연으로 부처님의 제강명이 항상 가득해서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탐진치 삼독으로 벗어나 간에는 편안하고 항상 행복하시길 불전에 축원 올립니다. 성골하십시오.